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산염계 이온화평형 염의 가수분해를 다루게 될 텐데요. 산염계 이온화평형에서 좀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원화평형을 다루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리가 되는 강산의 경우입니다. 이제 강산의 경우는 일부만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염산과 같이 모든 염산들이 염화이온과 옥소늄 이온으로 다 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초기에 염산의 농도가 몰 농도가 C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C가 모두 다 반응을 해서 염화이온과 옥소늄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는 그냥 C이다. 그렇기 때문에 pH는 마이너스 로그 C를 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인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만약에 이 초기 농도 C가 10의 마이너스 7승에 매우 근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조금 뒤에 다루게 될 건데요. 한번 이 의문을 가지고 이온화평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선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게 될 건데요. 바로 이온화도라는 개념입니다. 이온화도는 산염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질이 등장을 하면 언급이 되는 개념인데요. 총 전해질의 몰수 중에서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오스트말트의 희석률입니다. 이제 오스트발드의 이제 희석률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온화되지 않은 전해질 분자랑 이온화된 이온 사이에서도 이제 이온화 평형이 성립이 돼서 평형을 우리가 지금까지 논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로 논해도 괜찮다. 이게 잘 적용이 된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도는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반응 아까 강산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더 해드릴 거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초기 농도를 C라고 했을 때 일부만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한 양을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는 X만큼 생기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까도 보셨을 때 이제 제가 나온 반응에서 나온 걸 바로 옥소늄 이온의 농도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응하는 게 몰수가 아니고 몰 농도입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옥소늄 이온도 똑같이 X 몰 농도만큼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C-X,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는 X다. 그리고 pH는 마이너스 로그 X다. 그래서 이 X를 구하는 게 목표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KA의 식이에요. KA 값은 같은 온도 내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생각을 해서 평형상수식을 써보면 C-X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차식을 근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근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사를 이용을 할 때는 이 알파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방식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는 C니까, 그리고 이온화도만큼 이제 이온화가 되겠죠. 그 비율만큼. 그래서 C알파만큼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C알파만큼 생길 거고 C알파만큼 생길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C의 1-알파 그리고 C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근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 있는 반응 후에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식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1-알파가, 그러니까 알파가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고 생각을 해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날아가니까 C알파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C알파였기 때문에 이제 이 KA와 이 둘의 이제 관계식을 또 생각해 보면, 이러면 가 되겠죠.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KAC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러한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H는 어떻게 될까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옥소늄 이온의 농도니까 몰 농도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방금 제가 설명을 했었던 그 과정에서의 유용한 식들만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약염기의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반응식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초기 농도가 C이다. 그리고 이제 뭐 X 또는 C알파만큼 반응을 한다. 그래서 얘는 X 또는 C알파만큼 생긴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이 약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기에 맞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KB가 C알파 제곱이 되고 그 근사를 하게 되면 이제 KBC 루트 KBC가 OH-의 몰 농도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pOH에 이제 정의를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근사를 쓰는 걸 보고 그러면 근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근의 공식을 풀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서 근의 공식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알파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C 알파 제곱과 같은 이제 이런 공식들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저희가 이제 반응식을 뭐 마이너스 C알파 플러스 C알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식을 만들었었는데 이거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요. 이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오스트발트 희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 온도가 일정하면 알파는 묽을수록 커진다. 용액이 묽을수록 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매우 묽은 산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가 근사가 안 될 만큼 묽어져서 값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알파 값의 기준이 얼마냐? 그게 5%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면 C알파 제곱을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근의 공식을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염기 문제를 풀고 알파 값을 한번 구해서 근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문제를 풀 때. 두 번째 경우 같은 것은 너무 묽어서 이 농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액에서 의산의 해리를 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물의 자체라고 썼는데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자동이라고 했었죠. 물의 자동 이온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있었죠. 근데 이거를 왜 아까 평형을 얘기할 때 상관을 안 썼냐?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으로 매우 작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많이 묽은 경우는 그게 안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아예 뭐 C 알파라던가 또는 루트 KC라던가 이거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이거를 동그라미를 쳤었네요. 이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물질 균형과 전하 균형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하게 될 건데 이 둘과 관련된 식을 세울 거예요. 식을 세워서 이제 근의 공식 또는 계산기의 힘을 빌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면 이 방법이 아까 제가 제시했던 질문 중 하나인 강산에서의 pH가 마이너스 로그 초기 온도 이때 C가 만약 이렇게 많이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 물질 균형과 전하 균형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념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지만 이 변수들을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을 세운다는 것인데 전하 균형이 이해를 하기 쉬워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플러스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 합과 서로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때 처음의 시작이 정기적으로 둘 다 중성이었기 때문에 이 두 이온, 즉 양이온과 총 몰수랑 음이온의
총 몰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야지 전하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HA만 이제 C몰 농도만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뭔가 해리가 됐어요. 근데 이 값이 어떻든 간에 반응에서의 전체 질량과 뭐 원자라던가 등등등은 다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HA의 총 몰 농도는 이온화되지 않은 HA의 몰 농도와 이온화된 A-의 몰 농도와 같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게 식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편하지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 만큼 들어간 염산 수용액의 옥소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강산의 경우는 다 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초기에 염산의 농도는 다 해리된 염화이온의 농도이다. 첫 번째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하균형식은 음이온들의 몰 농도의 총합은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의 총합과 같다. 얘는 당연히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요. 잘 보시면 이 값은 이제 상수가 됐지만 물질 균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값은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 평형상수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OH-를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와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X로 두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모두 x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변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풀게 되면 x는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또는 이 두 값이 나오는데 당연히 농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pH도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옥소늄 이온의 물 농도니까 이 값을 마이너스 로그에 집어넣게 되면 0.82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어서 매우 묽은 약산의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매우 묽은 약산이 매우 묽은 강산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매우 묽은 강산 같은 경우는 해리가 돼서 이제 모두 이항으로 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고려해 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산의 경우는 일부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르는 변수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HA의 초기량이 두 몰 농도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전하균형으로는 아까와 이건 동일하죠. 거의. 는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와 동일하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KW식 이 있고 하나를 더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값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변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라서 관계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이 산의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 KA에 관련된 식입니다. 그래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복잡하기 때문에 HA 초기 농도를 C라고 두고 우리가 궁금한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를 X라고 둬서 정리를 해봅시다. 물질 균형에서 두 개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KW를 이용을 해서 이 전하균형식을 정리를 해보면 A-의 몰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양변에
곱해보겠습니다. 양변에 곱하면 C-A-의 볼농도의 KA는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정리하는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식이 두 개였죠? KA의 C-A-의 농도는 A-의 X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잠시만요. A-에 관련된 식이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대입을 하면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kw. 그래서 이 식을 다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KAC 마이너스 KA의 X 더하기 KA KW X 이렇게 되고, 양변에 x를 다 곱해주게 되면 kcx 마이너스 ka의 x제곱 더하기 ka kw는 x 세제곱에 이렇게 되죠. 이제 한쪽으로 항들을 다 몰게 되면 이거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ka의 x제곱 마이너스의 kac 더하기 kw x 마이너스 ka kw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이게 x였으니까 계산기나 프로그램으로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H는 구한 x 값으로 이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 중에 대부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 염의 가수분해입니다. 염의 가수분해는 약산 또는 약염기가 첨예한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염은 염기 또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염의 가수분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짝산 짝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 아예 산과 염기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비교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짝산 짝염기가 물과 만나서 이온화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트산 소듐 같은 경우는
예측해보자면 NaOH에서 왔겠죠. 그리고 얘는 아세트산에서 왔겠죠. 이제 얘는 사실상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얘는 충분히 KB가 크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약염기에 이온화처럼 물과 반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염기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예시도 보시면 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L은 사실상 염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암모늄 이온은 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K가 충분히 커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의 경우는 약산의 이온화 반응처럼 물과 반응을 해서 옥소늄 이온과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염의 가수분해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 같은 것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중화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화 반응이니까. 만약에 이 둘이 반응에 들어가 있는 몰수가 같다면, 그러니까 이게 0.1몰, 0.1몰씩 반응을 했다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1대1로 반응을 했으니까 pH가 7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NH4Cl에서 NH4는 가수분해를 해서 실제로는 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pH가 7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의 가수분해도 기억을 해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모두 다뤘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매우 묽은 강산, 약산에 관한 이제 식들이 여러분이 처음 접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찬찬히 정리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